이 7남매 중에서 한 명은 우리 공무원으로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키워주셨어요. 넌 공직자다. 넌 나중에 대통령 한다. 다른 분들이 와서 네 꿈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컸습니다. 행정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 그런 꿈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안녕하세요.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치부 송기욱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사선 의원이신 이종배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근황을 여쭙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제 총선 이후에 좀 바쁘게 지내시고 있을 것 같은데. 네, 22대 총선이 끝나서 이제 원구성이 됐고 상임위도 배정이 됐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상임위에서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 정기국회에서 참여를 하려고 그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의 지금 삶은 차후에 돌아보도록 하시고 본격적으로 좀 질문 이어가 볼게요. 이제 의원님의 학창 시절 그리고 이제 정치인 이전의 삶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좀 먼저 여쭙고자 해요. 제가 좀 이제 의원님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제 충주에서 태어나셔서 충주에서 계속 학창 시절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어릴 적 의원님 꿈은 어떤 것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면의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길 끝에 있는 길이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고 주덕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충주에서 중학교 다니고 청주에서 고등학교 또 대학은 서울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충주에서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교육자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 7남매 됩니다. 7남매 형제가 또 자녀가 많았는데 굉장히 많으셨네요. 네. 그래서 7남매 중에서 이제 제가 좀 그때 어릴 때 공부를 잘하는 편에 들어가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도 이 7남매 중에서 한 명은 우리 공무원으로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키워주셨어요. 넌 공직자다. 넌 나중에 대통령 한다. 그래서 어릴 때 다른 분들이 와서 네 꿈이 뭐냐 하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컸습니다. 네. 학교까지는 그러면 뭐 다니시면서 에피소드나 그런 게 좀 있으십니까? 에피소드도 많겠죠. 네. 초등학교, 기억나시는 것 중학교,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이렇게 에피소드도 많은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교육자시니까 학교 부근에 사셔가지고 따라서 학교 부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에 도서관에 가서 살고 학교 운동장에서 살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재밌게들 많이 이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지냈고요. 중학교 때는 제가 충주 중학교를 주덕에서 이제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학할 때 기차 통학을 했는데요. 기차가 제 시간에 들어오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집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또
또 역 앞에서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깜깜할 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어떤 분이 이 나무를 긴 나무를 지고 오는 걸 몰라가지고 그 나무가 제 이마를 쳐서 절도를 해서 그 이튿날 네. 깨어난 적도 있는데 그때는 가로등도 없었을 거고요. 예 깜깜하니까요. 네. 칠흑같이 어두웠을 텐데. 네. 또 이 길도 이 울퉁불퉁하고. 자갈길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도 나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하숙을 했는데요. 하숙비가 이 쌀 7마리입니다. 집에서 쌀을 7마리를 져가지고 지고 이렇게 갔던 생각도 나고요. 기차 타고. 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물가도 비싸지 않았고 그거 받는 것도 현금 없으면 이제 쌀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쌀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자취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시기가 대학교 이후에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하숙이나 자취를 좀 많이 하면서 먼 길 통학을 좀 많이 했었나요?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통학보다 자취, 아. 하숙 그런 걸 많이 했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하셨구나. 네네. 이제 다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공부를 아까 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목표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반 1등 넘어서 이제 전교 1등 이제 다들 꿈꾸고 하는데 혹시 의원님 학창 시절 최고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네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저 잘했어요. 상위 뭐 1, 2등 또 전체에서 뭐 한 5등 안에 아,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한 400~500명 되거든요. 한 학년이. 그때 이제 5등 안에 들었던 걸로 저 기억을 합니다. 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벽에다가 쭉 붙여놔요. 1등서부터 꼴찌까지. 누가 1등, 2등 쫙 붙여놓습니다. 거기 항상 플래카드에 올라가 계시는 이제 이제 내가 몇 등이구나 전체에서 또 석차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보고 또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같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아, 요즘에 저 학교생일 때만 해도 이제 석차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 게시판 앞에 쫙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나와 있고 해서가지고 저희는 항상 공유를 받았었는데 하긴요 요즘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성적 공개하는 것도 이제 개인정보 이제 뭐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예,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럴 부분이 좀 것 있겠네요.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이제 다음 이제 대학생으로 넘어가 보면은 고려대학교에 지나가셨잖아요. 네. 서울 이제 올라오셔서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공직자가 꿈이셨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도 공무원 준비를 확실하게 이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대학교 시절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좀 말씀을 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할 때도 제가 행정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 그런 꿈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래 행정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서울대 행정학과가 좀 제 실력으로는 좀 어려워가지고 우리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그래도 다음 그 두 번째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인데 이제 법대 안에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고대 법대면 괜찮다. 사회적으로도 명망도 있고 괜찮다 해서 제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제 꿈이 계속 이어진 거죠, 하나로. 그렇게 이어지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리더 기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의 어려운 사정도 제가 잘 살펴주기도 하고 잘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뭐 공부 잘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잘못하는 학생이 가르쳐 달라면 제가 잘 가르쳐 주고 집에도 놀러 가서 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 대학교 들어가서도 시골에서 왔잖아요. 반 정도가 재수 삼수한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1학년 때는 그냥 그대로 그냥 교양 과목이니까 그렇게 지냈지만 2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 과목 들어갈 땐 제가 2학년 땐 과대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대표 하다 보니까 그때 1975년도 그때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긴급 조치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고려대학교 안에 탱크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제가 과대표라다 보니까 항상 앞장서서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북경찰서까지도 끌려다녔고 저는 뭐 재판까지 받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앞장서 받기도 했고 그러다가 제가 제 정체성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휴학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철학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때 보고 다시 이제 복학해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마음을 약간 다잡으시고 좀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한 2년 만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예. 군대를 가는데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장교로 가는 게 좋겠다. 소대장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망을 해서 예. 가서 전방에 가가지고 소대장까지 해서 훈련 기간 합쳐서 한 39개월. 소대장만 예. 3년 하고 너무 기네요.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이 저에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합니다. 혹시 군 생활 에피소드는 좀 있으신가요? 이제 다들 남자라면 이제 하나씩 갖고 있는 그 있잖아요, 추억들이. 군에 있을 때 제가 잘했던 것들이 숫자를 보고 예. 문자로 바꾸고 문자를 숫자로 바꾸고 이런 의무거든요. 예. 그거의 대표를 지냈기도 했고 제가 이제 조금 영어를 한다고 해서 팀 스프리트 할 때는 그 미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미군들하고 아주 한 1, 2개월 동안 지냈던 것이 아마 뜻깊다 생각되고요. 요즘도 군대에서 같이 있던 그런 사병들 또는 다른 그 부대에 있던 장교들하고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의원님 삶을 잠깐만 들었지만 벌써 알겠는 게 학창시절 때도 그렇고 대학교 생활하실 때도 그렇고 군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리더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어디서나 이제 막 무언가 역할을 맡으시고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약간 체화를 하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행정고시 합격하고 어느 부처를 갈 것인가 자기가 희망을 하거든요. 희망을 할 때 제가 내무부로 가서 군수시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무부를 지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커트레인이랄까 경쟁이 센 데가 이제 경제기획원 예산실이 좀 셌고 또 우리 내무부도 센 편이었습니다. 서로 좀 가서 그런 군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합격생들보다 이제 부모가 와서 고향에 와서 군수 한번 하라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행히 돼서 저는 젊은 나이에 충북 음성 군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십니까? 그때가 39살. 네. 그럼 39에 이제 군수로 가셨을 텐데. 네. 그러면 그 나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네. 말하자면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일 텐데 어떻게 융합을 하셨어요? 어떻게 저는- 리드를 하셨는지. 예,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렇지만 리더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리더는 갑이 아니고 을이라 생각하고 대신 리더는 결단할 땐 결단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 제가 잘 모시면서 지냈고 또 기관장들, 단체장들 이런 분들을 하고 소통을 잘해서 그분들하고도 수시로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은 그 당시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린 저를 항상 상석에 앉으라고 그러면서 뭐 군수가 아니고 성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우를 해주셨는데 그럴수록 제가 더 낮은 자세로 그분들을 모시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음성군수 한 것이 나중에 제가 충주시에서 국회의원 하는데도 충주시 내에 음성 출신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1, 2만 정도는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음성군수 하셨던 분이고 또 고향에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음성군수 할 때 잘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저를 지지를 많이 해주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하셨고 또 아버님께서도 이제 교육에 계셨고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도서관이 옆에 있어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이런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 정치인, 행정인 그러니까 행정고시 그리고 이제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이끌어 주셨던 멘토를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 주위에서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은 부모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공익을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 공직자 아니겠느냐 그런 걸 많이 심어주신 것 같고요. 또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주셔서 저는 그것들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우리 시민과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늘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정치할 동안도 부모님이 계속 생존해 계셨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네. 부모님들이 제 정치하는 거 보시면서 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수시로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정치 하나의 길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정직하게 앞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에 행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정치를 하시고 그런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네. 정치에 입문하시고 나서는 네. 또 어떤 정치적인 멘토 혹은 뭐 롤 모델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떤 한 분을 따라서 이렇게 롤 모델로 삼지 않고 내가 어떤 정치인이 돼야 되느냐를 늘 생각을 하고 있죠.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이제 정치 신념을 무신분립으로 해서 신뢰를 잃으면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민들과 약속한 걸 꼭 지켜야지 되고 나 자신 스스로도 나를 속여서는 안 된다. 늘 그런 걸 옆에 두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공직자로서 이제 꽤 오랜 삶을 살아오셨고 이제 여러 직책들을 거치셨잖아요. 네. 이제 공직자로서의 이종배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제 본인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한마디만 이제 부탁드린다면. 네, 저는 그래도 공직에서 행정고시 합격하고 최고로 올라가는 게 차관이거든요. 차관까지 제가 올라갔고 동기들에 비해서 좀 빨리 승진을 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전념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또 승진을 하면 한 자리에 있지 않고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또 경험하고 다시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무부가 나중에 이제 자치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승진을 할 때는 지방에 가서 또 근무하고 그래 근무하다 보면 또 중앙에서 불러들이면 다시 또 오고 이걸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3번 지방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한 사람도 상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동기들이 이제 내무부에 온 동기들도 군수를 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군수가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가 돼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에 있었거든요. 95년도면 제가 공직에 나가서 15년 정도 이렇게 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군수로 승진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군수를 못한 그런 분들도 있었고 군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제가 승진을 했고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삶은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누구를 부리고 시키는 것보다도 저 앞에서 모범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승진도 빨리 된 것 아닌가. 주위에서도 이종배가 승진해야 된다. 아, 그런 여론이 형성됐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